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10,000원을 넣었더니 내 집을 잃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보시죠. 청약통장에 10만원 대신 2만원 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이라면 청약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특히나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로 통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지금처럼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꼭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청약통장을 일찍 만든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청약통장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제가 용어를 말씀을 드렸을 때 혼동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신청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러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적을 넣으실 수 있고 청약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공공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통장이죠. 그래서 청약저축통장은 반대로 민영주택을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서 나온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지금 사실상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나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통장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달라, 그러한 내용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랑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바꾸고 나면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뭐가 있었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H나 SH 같은 곳에서 짓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공공분양을 하죠. 근데 이러한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으로 보통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주택은 뭐냐?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상시 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LH나 S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에서 하는 게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영주택은 보통 우리가 아는 브랜드로 공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쉽게 구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가점이 몇 점인데요, 구주택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그 청약의 모집 공고는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 라이크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축 총액이 얼마예요, 납입을 몇 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알고 계시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은 지역 예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약 가입기간, 이 부분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세대주의 요건 뭐 여러가지 등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예치금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인천에 청약을 한다고 보시죠. 기타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은 서울이나 부산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을 넣을까요? 300만 원을 넣을까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 예치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을 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뭐 6회짜리도 있고 12회짜리도 있고 각 항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까 민영주택처럼 가점제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납입 횟수랑 납입 금액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2만원과 10만원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달 2만원 넣으면 무슨 일이? 여기 바로 나오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설명드렸죠. 민영주택도.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아셔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분양하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총 납입 횟수, 그리고 40제곱미터 초과는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용 40제곱미터를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축 총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매달 2만원, 5만원씩 넣는 것보다 당연히 8만원, 9만원, 10만원 넣는 분들이 유리하죠. 하지만 왜 굳이 2만원, 5만원 이런 게 아니라 10만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국민주택에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을 넣든 20만원을 넣든 10만원까지만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2만원보다는 10만원을 넣었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10만원을 넣으라는 내용이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굳이 공공분양,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굳이 10만원씩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민간분양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예치금만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통장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년 채우고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당일에 그냥 일시금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뭐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달 납입이 인정되는 최대 금액 10만원씩 넣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분양에 해당이 안 되면 민간분양에도 넣을 수 있는데 10만원씩 넣다 보면 지역 예치금도 저절로 충족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넣어야지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죠? 만 17세부터 납입을 하셔서 보통 20년 넣으면 37세, 보통 20년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400만원 정도가 쌓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일반 분양하는데 다 당첨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년을 넣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왜 만 17세죠? 19세부터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그 전에 2년까지는 납입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19세부터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넣으려면 2년 이상의 통장이라든지 세대주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세에 넣을 수 있게 그 전 2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생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납입을 시작을 하셔서 30대 중반이 되면 아들아, 너에게 아파트는 못 사주지만 당첨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하면서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30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내 집 마련하는데 힘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넣으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하는 이런 공공주택과 1순위 조건이 다르죠. 납입금액과 아까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횟수라든지 보면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기타 가입기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최장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부양가족이 6명 이상,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84점이 만점인데, 보통 부양가족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4점이 됩니다. 54점이라는 것은 수도권 내에서 향후 발전 가치가 있는 곳에 당첨 커트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가입 기간을 유지한 채 꾸준히 납입을 10만원씩을 하면은 적어도 3, 40대에 한번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러한 기회는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넣고 청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왔을 때 신청을 하는 것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은 만들어 놓고 결국에 신청을 안 하면 당첨을 못 하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청약통장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왜 10만원씩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용이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청약 공고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